네, 안녕하세요. 네, 아날로그 당신을 위한 디지털 시대 잘 사는 법 박선입니다. 이북으로 책을 구매하기 어려우셨나요? 이북으로 제작한 이유는 청년들은 쉽게 사서 읽는 전자책을 우리 중장년층도 종이책뿐만 아니라 요즘 전자책도 있구나 직접 경험해보자는 이유였습니다. 저작권 등의 이유로 교재에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책값은 3,000원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8시 30분 줌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30분 이내로 강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열정왕비에 강의 자료를 올려둘 생각입니다. 공개 밴드이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혹시 필요한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줌 운영자 되기입니다. 줌으로 단순히 회의에 참가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회의를 개설하고 운영자가 되보는 겁니다. 어, 줌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는 것. 그런 의미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앞으로 뭐, 정보 불평등, 이렇게 돼서 더 심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강의인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 네, 7페이지, 7페이지 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쭉 먼저 교재를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PPT 형식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줌으로 활용해서 함께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제 소개입니다. 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책 아날로그를 당신을 위한 디지털 시대 잘 사는 법 그리고 유튜브 1인 방송 미디어 리터러시의 모든 것 그리고 디지털 자녀와 아날로그 부모를 위한 대화법 이렇게 종이책까지 이렇게 책을 써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디지털 격차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 화상의 뭐 온라인 생중계 요즘에 이렇게 말 많잖아요. 뭐 어떤 종류가 있냐? 줌, 구글 미트, 유튜브, OBS 스튜디오, 그래서 또 이거는 비슷하게 프리즘 라이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코 웹엑스, 스트림야드, 카카오톡 라이브톡, MS 팀즈, 페이스북 라이브,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저는 먼저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줌으로 우리가 줌을 활용해서 대면 만났을 때 오프라인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고 우리 뭐 공동체에서는 우리 모임에서는 나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으시면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줌 어스에 들어가서 홈페이지거든요. 줌 이렇게 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우선 방을 개설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의에 단순히 참가할 때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방을 만들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보면 저는 프로라고 해서 어, 월 14.99달러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아니라 이게 프로로 썼을 때, 유료로 썼을 때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무료일 경우는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떨 때는 줌에서 무료이지만 시간은 40분 이상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유료여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하고 10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평생교육사 TV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쓰고 이렇게 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의 회의를 예약할 때 그러면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회의를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2시간짜리 회의라 하더라도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풀이 회의는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매일 뭔가가 있을 수 있고 뭐 한 달에 격주 뭐 한 달에 4번 뭐 매주 목요일이다 우리처럼 뭐 화요일이다 이렇게 정해진 요일이 있다면 그 요일에 계속 한 번만 입장하게 되면 그 요일 다음에 들어올 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이 계속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종료 날짜는 언제인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약간 계좌번호처럼 어렵잖아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회의 비밀번호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쉬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니면 어떤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전화번호를 써도 되겠죠. 뭐 그 센터의 전화번호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기실 사용, 뭐 인증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음, 저는 이렇게 사용하면 또 좀 번거롭고 이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자동으로 회의 기록은 혹시 뭐 공동 호스트나 뭐 약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부조 강사 개념에 그런 도와주실 분이 없으면 처음부터 자동으로 회의 기록을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할 때 이제 설정에 들어와서요. 비디오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회의실. 예약 시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의실 할당하도록 허용. 이게 또 유료 프로그램이든 여기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소회의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20명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둠을 해서 뭐 포스트잇이든 전지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의실도 20명을 5명씩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명이 각자의 그룹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뭐 도출한 뒤에 나중에 20명이 다 있는 방에서 그 방의 팀장이든 뭐 대표성을 띈 사람이 발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소회의실입니다. 그리고 공동 호스트. 공동 호스트는 지금 저희가 9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근데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음량 뭐 이런 거 있죠. 음속으로 하지 않아서 주변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뭐 아이들 이런 주변의 소음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 강의를 듣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강사가 그 회의 주최자가 미리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때 공동 호스트가 해주면 되는데 그 음소거를 시켜주면 되는데 공동 호스트는 호스트의 역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줌에 하다가 어떤 한 분한테 공동 호스트 기능을 주는 거죠.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 호스트가 있다고 해서 뭐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는 방을 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준 것뿐이기 때문에 돈이 더 추가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20명, 30명 정도 만약에 하게 되면 공동 호스트 한 2명 정도 지정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료에서 좋은 기능이 폴링이라는 기능인데 이 폴링이 설문조사 기능이에요. 설문조사. 처음에는 설문조사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퀴즈, 만약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나중에 퀴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폴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 있죠. 이거는 이제 저 여기 위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주석을 허용을 해야 같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제가 그림 그린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참가자가 주석을 막 함부로 사용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막 제가 강의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자가 막 줄을 긋거나 내 강의 자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강의만 하시는 분은 주석을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프라인이지만 아니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석 기능을 켜서 같이 그림도 그려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화이트보드도 하겠다. 화이트보드에 주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아가 회의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새 참가자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잠금을 해제했다는 얘기는 잠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 보안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안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공동 호스트가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거 PPT가 잘 되는지 뭐 동영상이 잘 구현이 되는지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서도 미리 강사가 가서 이거 잘 되는지 PPT 해보고 컴퓨터도 켜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습자가 들어오게 되면 목소리가 잘 나가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연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 연습해야 되는 사람이 다 들어왔다면 보안을 눌려가지고 딱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강의가 만약에 8시 시작이면 7시 반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공동 호스트가 7시 반부터 들어와서 한 7시 50분쯤, 20분 정도 준비하고, 뭐 아니면 40분에 10분 정도 준비하고, 그 뒤에 10분 정도 남겨두고 이제 학습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른 회의 참가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안 아까 보이셨죠? 이 보안을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이거 비디오 시장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뜨는데 저는 보면 이게 제 카메라고 여기 IV캠 드로이드 캠이라서 웹캠도 저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뜨는데 보통 하나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배너나 이런 걸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상 배경을 이렇게 배경화면을 띄워두시면 되고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해서 우리 뭐 그런 문구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두시면 됩니다. 실제 만들어 두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화면 공유 있죠. 지금 제가 PPT를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기록 이 컴퓨터에 기록할 건지 클라우드에 기록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PPT뿐만 아니라 한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띄워서 이게 주석 기능이죠. 이거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가능한 거죠. 주석 기능을 달아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폴링 제가 말씀드린 설문조사는 이렇게 설문조사 익명으로도 가능하고요. 익명이 아니라 뭐 이름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19 평소에 변화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해서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시작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설문조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편집을 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미리 만들어 둔 거잖아요. 설문조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준비했을 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소외실 나왔잖아요. 소외실을 참가자 땡땡명 이건 제가 지금 그거 연습할 때라서 아무도 참가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참가자가 막 10명이다, 20명이다, 30명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몇 개의 회의실로 나눠서 하겠다. 5개로 하겠다. 랜덤으로 자동으로 하겠다. 내가 컴퓨터가 알아서 그 사람들 할당하게 하겠다. 아니면 필요한 거죠. 내가 누구는 A, 누구는 B, 누구는 C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소외실 기능과 폴링 기능이 저는 제 화이트보드 이 기능 세 개를 이용하면 그나마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의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5개를 하겠다. 할당, 여기 보면 할당을 클릭해 보면 옆에 사람이 있다면 명단이 뜹니다. 참가자 명단. 그러면 클릭해서 할당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늦게 온 사람도 이렇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호스트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것도 정하시면 됩니다. 소회의실 30분 볼 건지 15분 동안 토론해보세요. 뭐 20분 동안 토론해보세요. 그리고 만납시다. 그러면 소회의실을 닫으면 카운트다운은 60초가 됩니다. 뭐 30초 후에 닫힌다 이런 멘트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면 예를 들면 설문조사가 나와서 결과예요. 이거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한 거예요. 1번 설문조사, 2번 설문조사잖아요. 근데 이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같이 해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딱 띄웠거든요. 그러고 나면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딱 하면 아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죠. 딱 누가 뭘 눌렸는지는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에이실 아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이트보드는 10페이지에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평소교사 TV에서 평소교사 들이 함께 이렇게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보면 코끼리를 그려봅시다 했는데 누군가 코끼리 코를 그리면 누군가는 코끼리 다리를 그리고 누군가는 뭐 그 다른 주변의 것들 잔디도 그리고 별도 그리죠. 근데 누가 참여했는지 알고 싶으면 주석 기능에 이름을 할 수 있게 있거든요. 그 기능을 켠 다음에 그러면 하트를 누가 하고 있으면 하트는 박선미 뭐 이 별은 누구 이렇게 찍고 있으면 별은 A 뭐 이거는 C D 이런 식으로 이름이 떠요. 그러면 이 호스트나 이제 개최자가 보면서 제가 아 누가 이렇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안 나오면은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아마. 네, 이런 식으로도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씨 이게 만약 패드에서 펜이 있다면 좀 글씨 더 잘 쓸 수 있겠죠. 이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녹화도 되고 세 가지로 추출이 돼요. 비디오, 그러니까 MP4로도 되고, MP3 음성만 되고, 채팅도 따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한 내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책에 나온 거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지를 보면서 하고, 우리가 실제 이거 한번 다음 시간에 카카오톡 라이브 톡이잖아요. 그거를 줌을 통해서 하면서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 해보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줌을 혹시 할 때 시작 전에 바탕화면을 좀 깨끗하게 공유되지 않아도 될 것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PPT를 이제 강의하실 때 PPT를 미리 열어둬야 되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시면 좋고 만약에 핸드폰도 동시에 켜 두실 거면 그리고 컴퓨터 소리 공유, 동영상을 공유할 거면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작게 시작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년의 세월을 산다는 느티나무는 보통 25m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그 씨앗은 겨우 4mm 크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큰 위대한 성취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갑자기 들어온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1강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강부터 본인이 필요한 강의만 들으시면 될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보고 아, 이 부분이 뭔가가 부족해요. 뭐 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또 네이버 여기 보면
네, 유튜브나 밴드, 네이버 블로그에 열정 왕비를 검색하면 다양한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정 왕비 밴드에 제가 어떤 PDF 파일 뭐 이런 거를 좀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교재와 함께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제가 선미를 부탁해 있잖아요. 이게 선한 미디어라는 의미로 저는 선한 미디어, 착한 미디어로 우리가 어, 지금 가짜뉴스든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아, 처음 시작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작, 네, 오늘 첫 걸음이었죠.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